첫 번째 질문은 김건휘 학생인가요? 예, 출입 데이터의 신빙성인데 이게 비교적 높습니다. 북한 데이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북한의 무역 데이터, 출입 데이터는 거울 통계입니다. 북한이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무역하는 상대방 나라가 보고한 거죠. 따라서 비교적 신뢰할 만합니다. 물론 이제 나라마다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국가는 북한이 반도체를 수출한 걸로 보고를 했습니다. 남한과 사우스 코리아와 노스 코리아 혼동한 거죠. 따라서 한국 코트라에서는 이런 에러를 다 제거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만 가지고서 북한 무역 데이터를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뢰성 높다고 보여지고요. 단지 우리가 밀수는 알기 참 어렵습니다. 남북한의 경제 통합은 이후 경우를 보면 제일 처음에 이제 만든 것이 석탄과 철강 경제 공동체였거든요.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일종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유럽에 있는 광물, 석탄, 철강이 중요하니까 그런 광물을 국제적으로 공동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 못 쓰도록, 그죠? 그걸 통해서 일종의 전쟁 억제 장치와 동시에 경제 통합의 단초를 열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진되면은 시장, 즉 사고 파는 거를 이제 열어줍니다. 서로 관세를 없애가지고 쉽게 무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생산 요소, 즉 이제 자본 이동이라든지 그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노동 이동까지 자유롭죠, 그죠?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단계를 밟았습니다. 아마 남북한도 이런 것을 참조해서 비슷한 단계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 북한 경제 실패한 것이 북한만의 북한의 요인이 있지 않느냐,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회주의 체제의 문제 플러스 제가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회주의는 비교적 과학적인 사회주의인데 북한은 플랜레스 플랜드 이코노미라고 말한 것처럼 이 동원형과 그 다음에 현 지도가 이렇게 서로 짬뽕이 된, 그래서 이 조정 메커니즘의 공백이 생긴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북한만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거기다가 부가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부가적인 요인들의 설명력은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비해서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상 유지가 왜 지속성이 없냐면은 현상 유지는 지금 북한 같은 시스템이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첫 번째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밑으로부터 시장화라는 것이 점점 좀 커집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누룩 같아서 이 공식 경제를 삼키거든요. 결국 이제 공식 경제랑 충돌될 수 있고, 아니면 공식 경제가 시장을 억압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북한 경제는 나빠지고요. 그런데 이제 이 시장이 더 커지게 되면 결국 독재자의 권력은 축소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오토노미, 그죠? 일종의 자율성을 추구하잖아요, 그죠? 즉 김정은이 통제할 수 없는 그 영역이 생기는 것은 정치적 권력 강화 면에서는 불리한 거죠. 따라서 김정은이 권력 강화를 한다 그러면은 시장과 싸워야 됩니다. 아니면 시장을 묵인하고 타협해주면 시장이 더 커집니다.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지 이 상태, 어중간하게 이게 지금 붙은 형태로서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경협 자금이 이제 박동길 학생인가요? 경협 말씀하셨는데 경협 자금이 핵 개발과 무기 개발로 들어가는 것은 용인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비핵화 단계에서는 제재가 불가피합니다. 특히 우리 북한의
돈이 들어가는 경협은 북한이 버티는 힘을 키워줌으로써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실제적으로 핵 보유를 보유한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안보적인 부담이 될 겁니다. 외교적인 문제와 마찬가지고. 따라서 일단 비핵화 단계에서는 저는 강한 제재 필수라고 봅니다. 물론 북한의 방역 문제라든지 북한의 영유아 또 산모들의 이런 문제들은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필요한데 그 이상의 북한의 외가 들어가고 북한 경제를 뭐 그런 가능성 별로 없지만은 크게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지원을 하게 되면 북한 현재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북한의 실제 핵 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훨씬 잃어버릴 게 많다고 봅니다. 개혁 개방을 못하는 이유는 북한 정권을 잡은 사람과의 그 이해 충돌 문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개혁 개방이라는 것은 지금 김정 권력을 한 절반 이상 놔야 가능합니다. 내가 지금 100의 권력이 있는데 경제를 떼줘버리고 그 독자성 인정해 줘버리면 권력은 크게 축소하는 거죠. 그게 오케이 되면은 개혁 개방이 됩니다만 이제 보통 경우에 독자가 자발적으로 그런 개혁 개방을 선택해서 자식 권력의 축소를 택하는 경우는 매우 매우 드뭅니다. 그러니까 중국 베트남 경우로 보면 중국 베트남은 그 전에 이 개혁 개방 전에 정치 변화가 먼저 있습니다. 마오쩌둥의 절대 권력이 덩샤오핑에 넘어왔죠. 그 덩샤오핑은 개혁 개방하는 것이 자신의 권력에 도움이 됐습니다. 베트남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어렵죠. 그런 경우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마케타이제이션한 것이 북한 권력에게 엄청 압박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더 커지게 되고 또 말씀드린 관료들의 인센티브 미스얼라이먼트 문제 결합되면은 그런 가능성, 즉 발란트리 자발적인 개혁 개방 아닐지 모르겠으나 그 포스트 강요된 개혁 개방 가능성이 아예 없는 사례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오히려 피지블한 현실적인 북한의 개혁 개방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언제일 것이냐? 경제학자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예. 경제학자가 언제 이걸 알아맞추고 봤습니까?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아마 북한의 비핵화와 많은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이 핵을 내려놓으면 다른 길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북한 정권 입장에서도 핵을 포기하면 경제가 더 개방되고 개발되어야지 북한 주민의 질을 받을 수 있겠죠. 그 비핵화 빨라지면 아마 기획 개방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네, 송민기 학생인가요? 네,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보다 인간 본성에 대해 자유하냐? Definitely 그렇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그 책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인간 본성을 관찰한 거예요. 이래 된다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렇죠? 보니까 사람들은 그 self-interested, 그 자기 이익에 충실한 거예요. 인정한 거죠. 하지만 아담 스미스가 자기 이익을 그 selfish와 구분했습니다. 그 self-interest는 그 selfishness 다르다. 이기심과 주장했습니다. 그 selfishness는 뭐냐면 이기심은 다른 사람의 이익이나 신체 평판에 해를 주면서 자기가 추구하면은 그 selfishness, 이기심 불러서 그 나쁜 것이다 하겠습니다. 근데 후죽간 주인이 고기를 파는 거, 또 빵집 주인이 빵을 파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하는 거 아니죠, 그죠? 그러면 자기가 추구하는 것은 이거는 self-interest, 자기 이익을 부르고 그것은 정당한 걸로 봤고 그 정당한 것이 오히려 경제 개발을 촉진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즉 아담 스미스는 인간이 있는 그대로 봤고 마르크스는 변화된 인간을 봤는데 그 변화란 것이 오는 동인이 뭐냐면은 사회 구조의 변화입니다. 즉 자본주의가 망하고 사회주의가 되면 될 거라고 했는데 실제 레닌이 관찰해 보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소련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한 다음에 마르크스가 제안한 대로 돈을 다 없애버리고 필요에 따라서 분별했어요.
그러니까 물건이 부족하고 물자가 부족하고 소비재가 부족해서 많은 굶어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점진적으로 인간 본성이 바뀔 거라는 그 기대를 포기를 합니다. 따라서 사회주의 혁명의 역사는 인간에 대한 거대한 실험의 역사였고 그 실험 결과 사회주의와 인간 본성은 맞지 않다 하는 것이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질문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탈북민의 대표성은 이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책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탈북민들이 지금 오신 분들은 북한의 대부분 중산층들이 많습니다. 즉 북한에서 평균적으로 중산층들이 지금 탈북하시고 옛날 90년대 후반처럼 가난해서 살기 어려워서 오신 분들은 적습니다. 그리고 학력 수준도 저희 샘플의 수준이 북한 전체보다 좀 높습니다. 다운 비율도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샘플이나 그다음 전체 북한 인구 센서스에 나온 데이터에서 보거나 비슷합니다. 따라서 이 샘플이 크게 다르지 않다 보여요. 물론 그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탈북민의 인지 능력이 북한 체제 전환의 유일한 독립 변수인가요? 질문은 좀 메타 질문 같아요. 메타 질문은 not clearly specified 질문 같아요. 하여튼 제가 해석을 해보면은 인지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죠? 북한이 개혁 개방되고 특히 남북한의 통합이 되려면 북한 주민의 인적 자본순이 빨리 높아져야 된다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제 그 외에 다른 이제 변수가 있겠죠. 근데 체제 정화이라는 것은 그 사회주의를 자본주의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가장 좋은 것은 정치 결정자 바꾸는 겁니다. 김정은이 바꾸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밑으로부터 포스하게 되면 시장화가 포스하게 되면 결국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현실적인 가능성 볼 때는 전자보다는 후자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체제 전환하고 인지능력하고는 제가 별도로 관련을 짓지 않았습니다. 북한 주민의 현재의 평등 제한성이 급격한 통일이라는 변수 이외에도 지속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 가치관 잘 안 변하죠, 그죠? 여러분들 가치관도 지금 그 사회 심리학에 따르면 이 정치적 이념은 20세 초반에까지 바뀌는 걸 통해서 그 이후는 잘 안 바뀐다고 그래요. 가치관은 보통 어릴 때 형성됩니다. 따라서 이런 그 평등 지향적 가치관은 나이가 들어서 바뀌는 경우는 좀 드물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이제 우리 페이퍼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학 논문에서도 이제 그 논문은 이제 경제학의 이제 저널 중에 제일 좋은 저널이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실렸는데 그 부제가 이제 굿바이 레닌하고 물음표입니다. 즉 독일 통일 케이스를 보고서 동독 주민들이 통일된 이후에 15년 지나도 가치관이 그대로 동독시키다는 겁니다. 즉 스톡 산업에 비해서 복지 혜택을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부가 재분배를 더 많이 하려고 한다. 따라서 통일이 돼도 이런 가치가 남아있다 하는 그 논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논문도 그렇고 또 저희 논문도 마찬가지고 강한 제재가 얼마나 비핵화에 도움될 것이냐 하나의 인스트루먼트겠죠. 그 인스트루먼트 동시에 저는 북한이 만약에 그 비핵화를 의향했다 그러면 결국 자신들의 시큐리티, 안전 보장, 그 다음에 경제 개발, 그 다음에 이제 제재 문제, 경제 개발의 그 관계인 거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따라서 한쪽에서는 그 평화 체제 구축 문제, 한쪽에서는 제재 완화 해제, 경제 개발 이것을 같이 묶은 그 디플로마시도 같이겠죠. 어떤 사람은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붕괴시키자 이런 것을 꿈도 꾸지 말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없고 하기 어렵고요. 물론 이 북한 붕괴라는 것은 at any time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또 추진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붕괴라는 것은
소련을 공부해봤지만 그 신의 영역입니다. 인간의 디자인을 살 수 없어요. 따라서 한편으로 비핵화를 위해서 열심히 제재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북한을 개발시키고 또 북한 체제 안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서 협상하고 이 같이 진행해야 되겠죠. 얼마나 가능할 것이냐. 저는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비핵화에 대해서 본 게임이 안 일어났어요. 저는 뭐 싱가포르 하노이담은 일종의 전초전이고 본 게임은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의 대선 후가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이후가 그때가 되면은 아마 상당한 정도의 한반도의 여러 가지 그 볼레틸리티죠. 이게 일어날 걸로 봅니다. 도발이 있을 수도 있고 협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지금까지 긴장 수준보다 훨씬 높은 긴장 상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준 학생은 국제정치학에서 Security Trumps Prosperity. 예. 그렇겠죠. 사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어서 결국 어떤 입구가 열려야지 이것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남북 교류가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트리비얼한 사소한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초점은 일단 미국 협상을 통해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 남한과 교류한 것은 혹시 이 핵 보유국이 되는데 도움되는 거. 이게 되려면 엄청난 경협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외가 많이 들어오게 되고 북한 경제가 매우 좋아지는 건데 그걸 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제안한 것은 북한이 보기에는 사소한 거죠. 북한 협상력을 끌어올리는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별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로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비핵화 협상이 일어나게 되고 북한이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함에 따라서 이런 기회는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중국의 문제는 이제 또 큰 문제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싱가포르 회담 이제 전에 시진핑하고 만났잖아요, 그죠? 그 이후부터 제재가 조금씩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하노이 회담 이후에 더 많이 완화되고 그것은 미중 간의 갈등이 더 심화됨에 따라서 그 중국은 북한 문제를 미국과의 문제의 일종의 그 바르게닝 칩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 체제를 지원해주고 연명시켜 주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는 거죠. 따라서 중국이 일정한 정도 그 제재 뒷문을 열어주고 하는 식으로 제재를 약화시키는 것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냐는 것은 이제 두어할 문제지만 현재로서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북한이 할 수 없이 스스로 이익을 위해서 국경을 봉쇄하고 그 시장도 상당 부분 축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코로나 사태와 그다음에 제재가 결합된 상태에서 어떤 그 비핵화 동향이 될 것인지 하는 것이 앞으로의 관찰점이라고 보여집니다.